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중국 GDP 발표가 나왔는데요. 정말 주요국 중에는 거의 유일한 프로 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2.3%의 GDP 성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의 뭐 독불장군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전 세계가 한 마이너스 4.4, 선진국은 마이너스 5.8, 뭐 이 정도인데 당초 중국의 컨센서스는 한 뭐 1.8 정도 그렇게 네. 봤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이제 4분기에 좋아서 2.3이 나왔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플러스만 돼도 그렇죠. 좋다고 생각했는데 2%가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놓고 보면 4분기에 6.5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중국이 뭐 최근 몇 년의 성장률이 보면 이제 6.5에서 7, 요 레인지에 있었는데, 뭐 코로나19라는 뭐 엄청난 충격을 받고도 이것이 불과 이제 한 3분기 만에 성장률이 궤도에 다시 회복했다. 이제 여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뭐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 세 개를 놓고 보면 지금 서비스업이 한 54%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중국도 그 제조 대국이 아니라 서비스 대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서비스가 이게 1, 2분기, 3분기에는 뭐 그저 그렇다가 4분기에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네. 이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고요. 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것은 가동률입니다. 네. 뭐 제조업들이 다가 이제 수요도 부진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조업도 부진해서 가동률이 뭐 서방세계에 형편없는데, 중국은 지금 이 코로나 때 67%까지 떨어졌다가 4분기에 78%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것은 2017년 4분기에 가장 높았을 때가 78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제조업, 그리고 코로나19 바로 직전이 77.5였는데 이걸 더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가동이 이게 이제 그 이전 수준을 확실하게 회복했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 거냐 하는 건데, 이제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2020년에 수출 성장률이 이게 지금 그 4분기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12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출이 거의 뭐 동기 대비해서 한 17, 8%까지 늘어나서 네. 어떻게 보면 성장을 견인했다고 할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SOC 투자, 제조업 투자, 요 투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2020년 GDP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수출과 투자가 가장 뚜렷하게 차트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이제는 소비가 비중이 큰데 이 소비는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 부진, 투자하고 수출이 이게 주도한 성장이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한 투자하고, 그리고 참 이제 아이러니하겠지만 전 세계가 다 코로나에 신음하는데 중국의 수출이 두 자릿수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미스테리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놓고 보면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게 가긴 했었지만 4분기 들어서는 제조업의 성장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서비스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회복하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네. 이것은 아마 정부의 정책이 처음에는 제조업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강제로 공장을 가동시킨다든지 이렇게 했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모빌리티가 이제 사람들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쨌든 이런 GDP의 비결이 수출과 또 투자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앞으로 바라보는 것이 소비, 그러니까 즉 이제 소비를 부양하면서 성장을 시키는 게 포인트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지금 뭐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보시면 6.5가 4분기에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정상화된 거고, 네. 그래서 금년 1분기, 2분기는 이제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아마 1분기는 거의 뭐 18%에서 20% 사이의 높은 성장, 그리고 2분기도
작년 2분기가 한 3%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8%대. 그래서 3, 4분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정상적인 중국의 페이스 한 6% 내외 네. 이리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제조업 투자들이 뭐 그렇게 아직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하이테크 산업,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특징적인데 이것은 이제 정부가 기술 국산화를 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어떤 발맞춘 투자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그래서 제조업 안 되면 망한다. 수출 안 되면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오해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 GDP에서 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게 지금 26% 정도 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 거죠?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제조업의 생산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비중, 이게 커져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게 대부분 소비이기 때문에 그 소비에 말씀하신 이제 그 성장이 궤도에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시켰고,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샥을 부동산이 크게 받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부동산도 이게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V자 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내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소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동산 구매, 부동산 이제 건설이 이게 GDP 굉장히 기여를 크게 많이 해요. 네. SOC 투자 쪽. 그래서 SOC 투자 말고 네. 이제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집 짓는데. 그러니까 민간 주택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착공 면적, 판매 면적, 준공 면적이 요게 이제 2020년에는 겨우 이제 제로 상태에 왔고 2021년부터는 이게 확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이게 좋아지면은 그 경기의 가속화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데 유럽과 미국이 생산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가장 빨리 끝난 중국의 제품이 이게 많이 팔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불경기에 싼 이제 중국 제품이 폭발적으로 팔린 것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중국이 가장 먼저 이 코로나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방역 물품이라든지 이제 의료 연구 기구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2차, 3차 확진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것에 이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거죠. 최근에 백신 수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백신은 아직 수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해외에 지금 중남미하고 이제 중동 쪽이나 뭐, 아랍에미리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샘플을 보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네. 거기서 검증을 받아서 이제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뭐 코로나19의 백신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오피셜리는 아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4개 회사가 이미 3상을 끝냈고, 오피셜리 이제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냐는 건 별개 문제인데, 뭐 사태가 급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한 900만에서 1000만 명한테는 이미 접종을 해서 네. 그 효과를 검증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섣불리 백신을 수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나 선진국 같은 경우들은 이제 NT가 워낙 심한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됐을 때 전 세계가 중국한테 이제 백신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 발병의 원재국으로서의 이제 의무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백신을 그 개발을 완성한 기업들도 연산 캐파가 뭐 1억 개에서 3억 개에 겨우 그쳐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국민에 대한 이제 백신 접종이 가장 우선인데 이게 14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2회나 3회를 접종한다고 하면 28억 개 이상의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중국에서 제일 큰 캐파를 가진 회사가 시노팜인가가 한 3억 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아직은 좀 더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중국
입장에서 백신의 수출은 아마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상업 베이스로는 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렇게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2021년이 이게 회복은 하지만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중국이 가장 빠른 성장을 했냐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M2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높은, 뭐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풀었고, 지금 노란 색깔이 저게 총 대출입니다. 그래서 그 서방 세계하고 달리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10년 만기채 뭐 금리를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금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실세 금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이 가격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으로 준 대출 규모가 얼마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총 대출이 얼마나 나가냐를 보면 지금 2020년 3, 4, 5월에 이제 대폭적인 돈을 풀었죠. 그러다가 이게 지금 11월 달, 10월 달 4, 4분기 들어서 이 신규 대출 규모가 이게 증가율이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통화량도 이게 떨어지고 있고요. 자금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돈을 더 이상 풀지 않는다는 예. 거죠. 그래서 푸는 속도를 이제 조절한다는 줄이고 얘기고요. 그 얘기는 바로 이제 경제가 6.5%를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 궤도에 들어온 상태에서 돈을 과도하게 풀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2021년에 봐야 되는 것은 이 GDP 숫자보다는 오히려 경기 정상화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정부가 흡수해버리는 네. 이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테마성으로 또는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자산 가격은 이제 꺼트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중국은 실적 장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21년에 중국은 지금 뭐 연초에서 아직 그렇지만 많은 테마들이 뭐 배터리부터 전기 자동차부터 뭐 이제 난무를 하는데, 그 아마 2021년은 제가 볼 때는 테마주가 아니라 흰 말의 장세, 백마주, 네. 이제 이것의 장세가 될 것 같아요. 백마주가 뭔가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쓰는 말인데 실적주를 얘기를 합니다. 실적주요. 네, 그래서 중국어가 참 어렵습니다. 이 백말주가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적 호전주가 백말주고요. 이 파란색 주가 란초우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루칩입니다. 블루칩. 그래서 이거를 네. 그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상한 그 느낌으로 나는데, 그래서 그 2021년은 그 경제 성장률의 정상화에 있어서 네.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하고 수출이 아닌 금년에는 내수 중심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장률이 정상화됐을 때 이것이 금융 쪽에서의 이제 긴축을 언제 할 거냐, 또는 이제 완화하던 것의 속도를 언제 늦출 것이냐는 거, 이거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는 이제 급작스럽게 긴축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요. 네. 시장의 우려를 이제 감안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아마 상반기까지는 이 어떻게 보면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반기에 이제 성장률이 정상 궤도에 확실하게 올라가면 네. 아마 하반기는 이제 통화 단속을 하고 이제 아마 신용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GDP 발표, 나홀로 성장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긍정적으로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데요. 주가도 그에 따른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다 보니까, 금융 긴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옮겨지는 부분은 우리가 흐름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